안녕하세요, 얼바인데이예요. 오늘 야외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이번 겨울에 많이 추웠죠. 예전 영상 기억하세요?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캘리포니아 같지 않았던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여름이 왔어요. 얼마 전부터 갑자기 좀 많이 더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가 이제서야 드디어 캘리포니아의 날씨 찾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가지고 밖에 한번 나왔어요. 저도 바람 한번 쐬고 싶어가지고 한번 밖에서 촬영 중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저도 가끔씩 들어가는 채널인데요. 샌프란에서 어떤 학생 부부가 촬영하고 있는, 이름이 돌돌콩이었나? 제가 좀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단어 같은 걸 잘 기억을 못해요. 가끔 자주 보는 채널인데도 맞을 거예요. 돌돌콩. 거기 유튜버들이 부부인데 아직 영주권을 못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영상 한번 봤습니다. 안타깝죠. 똑똑한 사람들 같은데 아직까지 영주권 못 받아가지고 고생하고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요. 자리를 바꿨어요. 이게 저만의 공원이 아니잖아요. 영상을 막 찍으려고 준비를 다 해가지고 스타트를 했는데 옆에서 그 제초 작업? 이렇게 잔디에 풀을 깎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저만의 공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영주권 받으면 뭐를 가장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일하고 싶대요.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싶고 어떤 다양한 일들 다 하고 싶고 하다못해 우버도 뛰어보고 싶고. 그 영상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영주권 없으면 정말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왜냐면 할 수 없으니까. 영주권이라는 게 사실 대단하진 않아요. 꼭 미국에 와가지고 영주권 받아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비자들도 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산활동을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죠. 대부분의 비자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학생 비자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자의 목적에 따라서 미국에서 생활하셔야 되는 그런 개념의 미국 체류 허가증입니다. 학생 비자라면 공부만 해야 되고, 사업 비자라면 사업만 해야 되고, 취업 비자라면 취업만 하셔야 되고, 방문 비자라면 또 방문만 해야죠. 방문 일을 하면 간단한 비즈니스 미팅 정도, 며칠 아니면 여행, 그런 방문, 친지 방문,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딱 제약돼 있어요, 비자란 거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사실 때면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1년, 2년 막 이렇게 장기로 사시게 되면 비자로서는 좀 답답함을 느껴요. 생활비도 다 떨어질 테고 뭔가 생산활동도 하고 싶고, 단지 돈을 떠나서 뭔가 이렇게 좀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오면 미국이란 좀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것저것 막 보이게 돼요. 되게 좀 뭐랄까? 이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 근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많이 안타깝죠. 영주권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편하게 네가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영주권이라는 게 10년짜리가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10년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또 연장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요즘엔 좀 편하진 않다고는 해요. 그래도 계속 연장할 수 있으니까 영주권에서 이 나라에서, 미국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또 살 수 있다는 뜻은 경제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비자로서는 그게 할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다들 미국에 오시면 영주권을 따려고 그렇게 막 노력을 하시는 거죠. 물론 뭐 불법으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불법으로 취업하면 뭔가 약점이 있으니까 그 약점 때문에 제대로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급여도 되게 조금밖에 받을 수 없고요. 좀 뭐랄까 좀 불안한 거죠. 일을 하면서도. 하다못해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많이 불안한 거고. 얼마 전에 그런 뉴스 있었죠. 여기서 가장 큰 메이저 슈퍼들, 한인 마켓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단속이 막 들어왔어요. 아침에 9시에 땅 치니까 이민국 직원들이 와가지고 직원들 조사를 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뉴스들이 중간에 막 들리다 보면 합법적인 일할 수 있는 비자나 아니면 영주권이 없다면 되게 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영주권이 없어도 물론 집은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당장 언젠가 떠날지 모르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나라를 떠나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집 사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집은 살 수 있지만 실제로 영주권 받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집을 잘 사진 않습니다. 좀 전에 제가 우버 얘기했었죠. 여기 한국과 달리 한국은 지금 우버가 되게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지 않나요? 미국은 아무래도 우버가 미국에서 시작됐죠. 이쪽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우버가 되게 활성화가 엄청 돼 있어요. 사실 뭐 생긴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으면서 이제는 뭐 완전히 일반화, 생활 속에 녹아든 거죠. 근데 우버 기사들도요, 하면은 취업 비자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영주권이 있던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우버를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 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일부 우버 기사들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해가지고 뉴스화가 많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우버에서는 그런 불법 취업자들이 우버 운전을 하는 것을 상당히 강하게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좋은 게 그거거든요. 제가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가능성.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아오시던 분은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이 미국에 오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에 있어서 많은 가능성들이 보이거든요. 뭐 모든 분이 다 보이진 않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또 자리 잡으신 분들 많아요. 그거는 뭔가 좀 깨어있는 분들, 그리고 좀 의욕적인 분들,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 얘기고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종의 그 사회 안전망이랄까? 미국 사회는 그런 것들이 꽤 보장이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영어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영어 강사하면서 개인 과외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국인들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우버 하면서 그냥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우버 한다고 해서 돈을 여유롭게 버느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디 얽매이지 않고 그냥 편하게 프리랜서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하려면 합법적인 취업 비자나 아니면 영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취업 비자라도 대부분 그 직업 목적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일을 하고 있다면 비자를 받아가지고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다른 부업을 하기에는 또 부담이 와요. 그래서 다들 영주권이라 하면 그냥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실제는 마음대로 돈 벌 수 있는 권리? 그게 더 맞는 것 같네요. 그게 더 현실적인 것 같네요. 그래가지고 그 돌돌콩, 그분도 아마 너 영주권 받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나 이것저것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그랬더니 다 돈 버는 거네? 너 그렇게 돈에 욕심이 많아?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돈에 욕심이 많은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영주권이 없을 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것도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근데 막상 받으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많이 안 하세요. 미국이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좋은 건 사실이죠. 날씨도 훨씬 좋고 아이들 키우기도 훨씬 좋고 환경도 좋고.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크니까 또 주마다 너무 많이 다르니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이쪽 캘리포니아, 얼바인, 캘리포니아만 본다 하더라도 많이 좋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고 있죠. 안타까운 거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 이민법이 좀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그게 좀 별로네요. 네. 여기 미국에서 저도 몇몇 친한 가까운 한국인 가정들이 있죠. 그분들 중에는 아직 영주권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네, 되게 좀 뭐랄까 안타까운 모습 보이고 있어요. 저희도 그랬지만 영주권 받기 위해서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그리고 또 준비하시면서 마음 걱정을 하신 거죠. 사실 받고 나면 별거 아닌데 받기 전에는 되게 많이 이렇게 좀 긴장되거든요. 네, 받을 수 있나 없나, 진짜 안 나오면 어떡하지, 받을 건 같은데 왜 안 되지. 미국이란 나라가 영주권을 막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쿼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해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나라별로도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신청한다고 바로 이렇게 툭툭 주고 이러진 않습니다. 보통 좀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런데 요즘에 좀 점점점 이게 좀 힘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이 정도면 나왔는데 지금 왜 아무 연락이 없지? 이런 것들 되게 좀 뭐랄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없을 때는 되게 그런 기다림이 정말 많이 힘듭니다. 마치 운전면허 같기도 해요. 운전면허. 왜냐면 운전을 안 한 사람이라면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네. 영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취업할 거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 와가지고 그냥 뭐 돈 쓰면서 그냥 뭐 택시 타고 다니면서 그러겠다, 뭐 그러면은 뭐 사실 영주권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잠깐 뭐 한 1년 있다 가겠다, 영주권 필요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 나라에서 오래 살 거고 그러면 운전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러면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주권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운전면허 받았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건가요? 그냥 운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영주권 받았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취업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운전면허 없으면 뭐 맨날 택시를 불러서 탈 수도 없고 되게 불편하죠. 영주권도 마찬가지예요. 없으면 불편해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 영주권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뭐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큰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사실 별거 아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실 뭐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뭐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영주권 받는다 그래서 뭐 사실 변하는 것도 없다. 하긴 좋긴 좋죠. 받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거 없으면 반드시 뭐 아주 큰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도 뭐 하나 팁은 말씀드려야 되죠.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이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보통 미국에 와가지고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가 뭐 취업으로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그 취업 스폰서라는 게 있어야 되고, 스폰서가 보통 많은 회사들이 잘 해주려고 하진 않겠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하나를 운영하고 있어요. 뭐 큰 회사는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냥 직원이 뭐 한 10명 정도 뭐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정도 되는 규모에서 막 영주권 스폰을 막 뭐 몇십 장 해주고 막 이럴 수는 없거든요. 보통 그 정도 회사라면 뭐 한두 명 정도 영주권을 스폰을 해줄 텐데, 그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직원들한테 줄 수 있는 하나의 베네핏이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좀 좋은 베네핏. 그러면은 그 베네핏을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한테 주려고 할까요? 네, 이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아마 주려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일을 같이 해야 돼, 이런 사람들한테 보통 주는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영주권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취업 비자를 받고 싶어, 스폰을 받고 싶어. 근데 잘 안 해주네, 막 핑계 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회사는 규모가 안 된다, 우리 회사는 뭐 지금 TO가 꽉 찼다. 대부분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해주기 싫다는 뜻이죠. 근데 해주기 싫다는 거는 그냥 뭐 솔직히 그 사람이 해주기 싫어서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본인의 문제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필을 못한 거예요. 내가 너 회사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영주권 받아가지고 너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거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다면 영주권 스폰은요 먼저 들어와요. 네. 사업주들 입장에서도 그거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서 정말 내가 필요한 타이밍에 써야 되는데 그거를 뭐 아는 사람 부탁이라고 막 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내가 영주권 스폰을 받아야 된다 하면은 단순히 그냥 뭐 이 사람 부탁하고 저 사람 부탁하고 그런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셔가지고 영주권이 가능할 것 같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거나 미리 아니면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어필을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영주권 스폰을 받으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먼저 보여주세요.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너네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거라는 거를. 그게 맞지 않나요? 왜 무조건 와가지고 다 달라고만 해요? 너 영주권 해줄 수 있는데 나한테 안 해주는 거는 너 나쁜 사람이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돈 많잖아, 나한테 좀 줘. 너 돈 많은데 나한테 안 주는 거 너 나쁜 사람이야. 이거하고 뭐가 틀려요? 내가 그 사람의 돈을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내 사정을 분명히 이해시켜가지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얻어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딜 아닌가요? 주고받고 오셔가지고 네 그냥 뭐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보통 교회 가가지고 막 종교단체 가서 뭐 목사님이나 스님한테 저 영주권 받아야 되는데 좀 도움 얻을 데 없을까요? 아, 그건 아니죠. 영주권 스폰은요 많은 회사들이 해줄 수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막 이렇게 정해진 이런 회사만 해줘야 된다, 무슨 엄청난 큰 대기업만 영주권 스폰을 해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작은 회사라도 하다못해 작은 식당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오래됐고 지금까지 세금 보고를 잘 해왔고 네 그렇다면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해주죠. 왜냐면 모르니까. 그 사람을 먼저 자기 자신을 알려주세요. 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너네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그러면 받으실 수 있어요. 접근법 자체를 달리 해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여기 좋죠. 공원이 되게 오리들이 막 제일 가까운 데까지 왔어요. 오늘 영상 그만 마칠게요. 네, 얼바인들이는 미국 이민과 미국 생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영주권에 대해서 얘기 나눴어요. 영주권 스폰, 네,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영주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네, 요약할게요. 영주권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취업할 수 있는, 마음대로 취업할 수 있는 권리. 하지만 필요하죠. 네, 필요하기 때문에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받지 않되 준비는 좀 빨리 시작해서 남들보다 현명하게 좀 빨리 나올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영주권을 받으시려고 할 때 보통 스폰을 많이 받으시는데 스폰을 받으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한테 무조건 해달라고만 하지 마세요. 네,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다면 주위에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늘 이만 마칠게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